인간이 만든 별, 바로 조명이죠. 1부에선 하이엔드 가구를 다뤘다면 2부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환상적인 조명 브랜드를 전부 다 담아왔습니다. 뒤쪽에 200만원 상당의 구독자 이벤트로 조명도 가져왔으니까요. 잘 시청해주세요. 바로비에르 앤 포소, 이탈리아 브랜드고요. 무려 730년 동안 유리 조명만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 하나예요. 예전엔 이 유리를 갖고 있는 게 거의 왕실 신분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명품관 쇼윈도를 방불케 할 만큼 비주얼이 정말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부스 입구에는 연금술의 보석이라는 신비한 유리 작품 연작들이 사방에서 반겨주었는데요. 이건 유리를 불 때의 노고와 애환이 담긴 듯한 작품이었습니다. 브랜드 역사를 음각으로 새겨놓았는데 천천히 회전하는 디스플레이 연출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린 컬러의 크리스탈 정원도 반짝반짝 정말 영롱합니다. 참고로 유리가 유난히 맑고 투명한 이유는 15세기에 개발한 크리스탈리노 기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유리를 만들 때 소량의 중금속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중금속을 넣지 않고도 투명하고 튼튼한 유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접합 부위를 보시면 굉장히 섬세한 디테일이 표현되었는데 이걸 하려면 유리를 정말 천천히 냉각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무라노 전통의 블로잉 기법으로 유리를 만들기 때문에 단순한 조명이라기보다는 문화유산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고요. 조명이 살아서 숨쉬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듭니다. 완제품 말고도 반가공된 유리도 함께 있어서 제작 과정까지 엿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명들은 컬러나 사이즈 모두 커스텀 주문이 가능하고요. 이번 전시에는 대형 조명 위주로 들고 나왔지만 찾아보니 가정용 조명도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독보적인 디자인이 정말 많아서 저도 이사를 간다면 바로비에르 조명을 꼭 하나쯤은 달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브랜드 리플렉스입니다. 앞에 바로비에르가 왕실의 조명 느낌이라면 리플렉스는 럭셔리 주거에 더 어울립니다. 리플렉스라는 이름 그대로 빛이 반사되는 것을 잘 활용해서 유니크한 조명을 만듭니다. 이건 드림캐쳐인데요. 앞에 화려한 나비가 있고 거울 뒤로 조명이 있어서 빛은 은은하지만 화려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조명입니다. 나비들은 레드에서 옐로우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 컬러가 풍성한 입체감을 주고요. 전부 사람이 손으로 채색해서 그런지 오버스럽지 않고 내추럴한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별빛 모양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 이 조명은 스텔라입니다. 영롱한 빛과 자연스러운 반사광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길이를 모두 다 다르게 행해서 하늘에서 별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조명은 분자를 뜻하는 몰레큘러 조명입니다. 전통 샹들리에는 좀 클래식한데 이건 자세히 보시면 해마도 보이고 꽃잎, 주전자 등 이런 재미있는 어떤 오브제들이 많아서 하나의 아트피스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리 구 안에는 LED가 있어서 굉장히 반짝거리지만 실제로는 눈도 안 부시고 은은하면서도 입체감 있는 마감이라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리 조명하면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그리고 체코가 대표적인데요. 이탈리아는 블로잉 기법을 중심으로 한 조형 예술이 특징이라면 체코는 투명한 가공, 다이아몬드처럼 정교하고 칼 같은 가공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체코 유리 조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체코 브랜드 라스빗입니다. 자연을 모티브로 조명을 만듭니다.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바로 그 조명, 네버엔딩 글로리인데요. 라스칼라 샹들리에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대표작입니다. 앞선 유리 브랜드들과 차이점은 라스빗은 유리에 나무 조합을 시도하는 게 달라 보였습니다. 보이스드 크리스탈은 곡선의 플라이우드를 사용해서 덩굴 같은 생명력의 느낌도 나고 이성과 감성이 동시에 보이기도 합니다. 두세 개만 있어도 아름답지만 스케일을 키워서 대형 공간에 두면 존재감이 더 확실해집니다. 파리 리츠 호텔의 댄싱 리브즈를 보시면 무려 800개의 유리로 만든 나뭇잎이 9m 높이에서 흩날리듯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각기 다른 형상과 색감에 굉장히 압도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두바이 메트로역에 있는 워터라는 유명한 조명인데요. 수천 개의 유리방울을 하나씩 불어서 물과 해파리를 구현하다 보니 자연의 생명력이 정말 더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올해 출시된 스플래시도 예술과 기술의 균형감이 특히 돋보였는데요. 빛과 유리를 통해 물결과 기쁨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조명이라기보다는 빛을 조각한 예술로 다가왔습니다. 체코 브랜드 본마입니다. 앞선 라스빗과 달리 소형 제품군도 많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 많았습니다.
대표 제품은 솝과 렌즈 시리즈인데요. 영롱하고 컬러도 다채롭지만 과하지 않고 세련된 질감이 특징입니다. 올해 출시된 프래그먼트 라인인데요. 컬러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처음엔 대리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유리더라고요. 대리석처럼 화려한 색감과 텍스처는 가공하고 남은 유리를 재활용해서 두껍게 만든 다음 다이아몬드처럼 정교하게 깎아내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이 아니라 커다란 보석 같은 느낌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부에 기포도 있고 빛도 은은해서 디테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머슬드는 홍합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굉장히 다채로운 색감이 특징인데요. 하나만 있어도 예쁘지만 여러 개가 있으면 공간에 활기를 더욱 더해줄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 같은 비주얼의 솝 렌즈 듀드롭스 컬렉션인데요. 대형 공간에 리듬감 있게 걸려있고 컬러감은 다채롭지만 은은하게 반짝이기 때문에 공간에서 굉장히 오묘한 그런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오비털 피노미나는 조금은 심플한 모양인데요. 일상에서 은은하지만 확실한 컬러로 포인트로 활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전등갓의 그라데이션과 높낮이가 다르게 연출된 점이 감각적이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입니다. 무려 400년 넘는 역사의 프랑스 브랜드입니다. 이탈리아에 바로비에르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세인트 루이스가 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는 샹들리에게의 끝판왕 같은 브랜드인데요. 밀라노에서는 클래식부터 신소재를 활용한 혁신적인 디자인까지 같은 틀 안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의 샹들리에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눈호강했습니다. 전형적인 클래식하고 원톤의 샹들리에인데요. 자세히 보면 마감의 디테일이나 정교함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고요. 샹들리에에 블랙만 들어가도 센세이션한데 핑크와 그린이라니 흔치 않은 컬러 배색이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비주얼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반짝이는 메두사의 머리카락 같기도 했습니다. 같은 라인의 조명인데요. 이 포인트 조명은 공간 곳곳에서 활용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유리로 만든 밧줄로프 모양의 샹들리에는 정말 유니크했는데요. 유리로 만들어서 반짝이는데 힙한 느낌도 있고 도발적인 감성도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에르메스 그룹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정도는 되어야 명품이 구매하는 명품이 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정용 조명도 많이 보였는데요. 심플한 펜던트 등도 가로와 세로의 결이 교차되어 있어서 디테일한 마감이 돋보였고요. 이 작은 조명은 빛이 날개처럼 퍼져나와서 작은 거인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화려함의 극치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미니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3년 된 이탈리아 브랜드 플로스입니다. 플로스는 라틴어로 꽃을 의미하는데요. 로고만 보아도 빛과 조명을 품은 듯한 꽃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철학이 엿보입니다. 타락사쿰, 아르코, 비스콘테아 등 유명 제품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플로스는 디자이너를 디자인만 시키지 않고 경영과 마케팅에 참여시키는 싱크탱크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제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로낭 보울렉이 디자인한 신제품 루체 스페리카입니다. 입으로 불어서 만든 몽글몽글한 쉐입과 알루미늄 바디가 몽환적이면서도 우아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접합부의 마감과 디테일이 엄청 정교합니다. 구형의 유리가 빛을 은은하게 확산시켜서 마치 물방울이 공중에 떠있는 듯 합니다. 형제인 에로안 보울렉이 디자인한 맵입니다. 좀 전에 조명이 공중의 물방울이라면 이건 햇살을 품은 구름 같아서 대비되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종이 질감 벽부등이지만 강한 내구성을 지닌 타이백 소재로 만든 건데 담백하고 따뜻한 감성이 부드러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신제품 슈퍼와이즈 시리즈입니다. 쇼룸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번 부스의 주인공처럼 보였는데요. 종류도 여러 가지고 특히 육각형의 유리와 알루미늄 프레임이 예술입니다. 실용적이지만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한 조형미가 딱 플러스다웠습니다. 이건 딱 150개만 나온 플러스의 이번 한정판입니다. 따뜻한 꿀색 오니스 색감이 고급스러워서 저도 하나쯤 소장하고 싶더라고요. 37년 된 이탈리아 브랜드 다비데 그로피입니다. 미니멀하면서도 마법처럼 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조명을 만듭니다. 샴페이, 인피니토가 대표 제품으로 섬세하면서도 타임리스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특히 샴페이는 천장에 약 18mm의 아주 작은 구멍만을 사용해서 광원이 거의 안 보이는데요. 무려 15년 전쯤에 나왔는데 요즘도 가장 많이 쓰이는 천장 조명의 트렌드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듯 싶습니다. 마지아입니다. 이탈리아어로 마술이라는 뜻인데요. 광원은 안 보이는데 투명한 봉이 혼자 빛나는 느낌이라서 진짜 마법사가 만든 조명 같았습니다. 다들 어디에서 빛이 나오는지 두리번 하더라고요. 게다가 모듈형이라서 어디에 두더라도 잘 어울릴 것만 같았습니다. 비자비 조명도 전체가 투명한데 빛이 납니다. 광원마저 꽁꽁 숨기는 미스테리함과 미니멀함이 돋보입니다. 공중에 떠있는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에 무선으로 동작하다 보니 미니멀함에 미니멀을 더한 그런 느낌입니다. 오리진 조명은 다비데 그로피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데요. 땅에서 나온 새싹과 줄기가 생명의 탄생 같기도 하고
점점 가늘어지면서 하늘로 뻗은 디자인이 우아하면서도 굉장히 묘합니다. 문 시리즈는 이름 그대로 달과 같은 느낌인데요. 일본에서 수작업으로 만든 굉장히 섬세한 종이를 활용해서 달 표면의 텍스처를 표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레이싱 트랙의 조명도 재밌었는데요. 부잣집 아들방에 있을 것 같은 그런 특이한 느낌의 조명이었습니다. 38년 된 스페인 브랜드 BBI입니다. 대표작은 와이어 플로우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다른 조명 브랜드와 다르게 니트와 실을 활용한 미니멀한 제품을 몇 년 전부터 선보이고 있는데요. 금속을 활용한 제품에 비해서 더 감성적이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어레이 조명입니다. 실과 빛의 조합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은데요. 정교한 실의 짜임 사이로 은은한 빛의 조합이 마치 공중에 술을 놓은 것 같습니다. 조명의 빛이 실 본연의 컬러와 자연스럽게 믹스되어서 더 오묘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나고요. 마감도 디테일하고 정교해서 정말 고급져 보입니다. 클로저는 일본 디자이너 작품인데요. 들어보니 무게도 너무 가볍고 원단의 짜임이 굉장히 정교하고 섬세해서 놀라웠습니다. 신제품 니트 컬렉션입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니트 옷을 입은 듯한 조명입니다. 짜임새가 굉장히 탄탄하면서도 섬세하게 마감되어 따뜻하고 포근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원단 본질을 살리면서도 디테일한 마감이 고급스럽고 우아한 비비아였습니다. 65년 된 이탈리아 브랜드 아르테미데입니다. 대표작은 톨로메오 티치오 네소입니다. 아르테미데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에서 유래된 이름인데요. 앞에 브랜드만큼은 아니지만 대체로 미니멀을 지향합니다. 아르테미데는 디자이너의 등용문으로도 유명한데요. 여기서 데뷔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스타 디자이너가 많습니다. 입구에 사람 얼굴을 딴 조명이 보이는데요. 전시인 줄 알았더니 얇은 전선으로 된 신제품 라 리네아 25 전선입니다. 지름이 25mm로 굉장히 얇은데 실리콘 재질이라 이음새도 없이 깔끔하고요. 자유자재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금손이라면 나만의 작품 한번 도전해볼만 하겠더라고요. 이건 메비우스 띠처럼 되어 있는 신제품인데요.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균형감 있는 디자인인데 눈부심이 하나도 없고 이음새도 없이 깔끔해서 공학적인 쉐입도 무겁지 않게 잘 풀어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작지만 강렬했던 신제품인데 건축물의 공학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친환경 대나무를 특별한 연결 장치 없이 무게중심을 잡은 완벽한 밸런스가 느껴졌습니다. 유리 위에 자석으로 고정되어 있는 금속 디스크를 사용한 조명인데요.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빛의 방향과 반사를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함께 구조감과 공학적 요소를 중시하는 브랜드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미니멀해지나 스타일리시하고 패셔너블한 조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2008년 프랑스에서 탄생한 비교적 신생 브랜드 DCW 에디션스입니다. 과거의 아이코닉한 조명을 현대적으로 복각해 재생산해서 디자인 및 건축 매니아들이 열광하는 브랜드입니다. 이하 앞서서 봤던 샹들리에와는 완전히 다르게 패셔너블합니다. 도발적이면서 시크한 게 퇴폐미가 느껴집니다. 프랑스 명품 매장에 있으면 굉장히 스타일리시할 것 같은 체인으로 된 샹들리에인데요. 알고 보니 릭 오웬스, 생로랑, 디올 등 패션계에서 오랫동안 조명 디렉팅을 한 디자이너가 만든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혀 반대의 샹들리에입니다. 팅커벨 요정들이 연주하는 교향곡 같은 느낌입니다. 별자리 같기도 하고 행성 궤도 같기도 하고 모던하면서도 스타일이 살아있습니다. 이 신제품은 본체는 클래식한 메트로역의 감성이 나는 낭만적인 느낌인데 아주 가느다란 와이어가 반전의 섹시미가 있습니다. 원톤의 벽부등인데요. 반투명한 레이어를 쌓아 올려서 그라데이션이 은은하게 눈부신 델루미나입니다. 디밍도 되어서 실용적입니다. 숨결이라는 벽부등인데요.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은은한데 옆에 책 모양의 펜던트와 함께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서 차분한 도서관에도 포인트 될 것 같더라고요. 유명 건축가 도미니크 페루와 만든 인더 튜브, 인더 선 조명인데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밤낮으로 밝히고 있는 조명입니다. 포커스 조명은 중력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비눗방울 같은 텍스처가 은은하게 매력적으로 빛나는 조명이었습니다. 50년 된 이탈리아 브랜드 테르자니입니다. 조금은 더 예술적인데요. 금과 은을 중심으로 조명을 풀어나가는데 디테일이 굉장히 섬세해서 고가의 주얼리 매장과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르장 조명인데요. 반짝이는 구슬 결정의 집합체 같습니다. 접합 부위 금속 디테일이 아슬하면서도 섬세하고요. 눈부심도 없고 벽에 반사되는 빛까지 작품 같은 조명입니다. 충전이 가능한 소형 사이즈 조명이 새로 나왔는데 집이나 카페에서 쓰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제품 제네시스입니다. 금과 은을 니트로 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탈리아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만든다고 합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엄청 화려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은은한 빛과 그림자가 굉장히 우아한 게 반전 매력입니다.
악기 하프를 담은 조명 하프입니다. 섬세한 금속 간격이 간살무늬 느낌도 나고 고운 빛이 스며든 자연석 같기도 합니다. 고요한 울림이 느껴지는 조명입니다. 신제품 드래곤입니다. 황동 주조의 텍스처와 형태가 유니크한 조명 제품 같습니다. 용처럼 보이기도 아메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금속이 굳는 그 순간을 포착해서 생명력을 표현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스타일 있고 화려한 조명에 이어서 이번에는 편안하고 아늑한 우드 조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덴마크 수공예 조명 톰 로사우입니다. 어린 시절 상상했던 종이접기가 자작나무로 실현된 느낌입니다. 북유럽 특유의 그 미니멀함과 얇은 자작나무의 따뜻함이 정갈한 느낌의 조명입니다. 특히 나뭇결이 살아있어서 공간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소재는 자연적이지만 곡선과 비대칭적인 구조가 더해져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게 느껴졌습니다. 30년대 핀란드 브랜드 섹토 디자인입니다. 여기도 주로 자작나무를 사용하는데 간살무늬 같은 디자인이 컨셉입니다. 원래 나무 가구를 만들던 곳인데 본인들이 만든 가구에 어울리는 조명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직접 조명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펜던트, 벽부 등 스탠드 등 다양한 라인업이 있고요. 방패나 연날리기가 연상되는 쿨토 조명은 우드 디자인이라 어디에나 무난하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개성이 확실한 브랜드입니다. 60년 된 독일 브랜드 잉고마우러입니다. 대표작은 루첼리노, 벌브, 제텔즈가 있고 빛의 유머와 위트를 더해서 독특한 조명을 만듭니다. 부서진 식기도 멋진 조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잉고마우러는 뛰어난 상상력을 독창적으로 구현했었는데요.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포스칼리니에게 인수되었습니다. 신제품 쉬입니다. 정구 얼굴이 산업용 방음 헤드폰을 쓰고 있는 게 너무 귀여운데요.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센스 있게 합주기가 됩시다 될 것 같은 조명이었습니다. 파도의 요동을 유리로 표현한 조명인데요. 재밌는 건 조명 안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깨알 같습니다. 마치 윌리를 찾아서 같은 위트가 돋보였습니다. 여기 또 숨은 그림 찾기 같은 조명이 있습니다. 5개 접시로 만든 조명인데 간접 조명 외에도 그릇에 촛불을 깨알같이 숨겨놨습니다. 조명이 켜지면서 촛불도 켜지는 듯한 잉고만의 유쾌함 있는 조명이었습니다. 24년 된 네덜란드 브랜드 모우이입니다. 네덜란드어로 아름답다 라는 뜻인데요. 개성도 강하지만 위트 있는 조명이 많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랜덤 라이트, 헤라클레움, 터치라이트입니다. 동식물을 큰 스케일로 만들어서 한 번 보면 잊을 수가 없는 강력한 판타지스러운 오브제 느낌이 강합니다. 메인 공간에는 대표작 랜덤 라이트부터 올해 신제품 루미노라까지 조명들이 쭉 걸려 있는데요. 요즘 대형 카페에 보면 2002년에 나온 랜덤 라이트와 비슷한 조명이 많은 걸 보면 상당히 앞선 트렌드의 조명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루미노라는 LED 튜브에 다이아 패턴을 V자로 넣어서 마감이 디테일하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진화한 느낌입니다. 종이접기처럼 표현된 새 조명인데요. 크기도 크고 사실적인 느낌이라서 여러 개를 두는 것보단 하나 정도를 포인트로 있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신제품 서펜타인 펜던트인데요. 하얀 부채가 레이어드된 형태와 따뜻한 텍스처가 은근히 동양적이라서 한옥에 포인트로 달아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스는 조명 뒤로 극사실주의적인 타조 모양 벽지가 시선을 더 빼앗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조명도 개성이 강한데 배경까지 너무 화려해서 단정한 배경이 더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반대로 이미지가 강렬해서 기억에 강하게 남았던 조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프리미엄 조명 아쿠아 크리에이션즈입니다. 수공예 실크로 만든 샹들리에 조명인데요. 뭔가 중동의 실크로드가 연상되는 느낌입니다. 짬뽕 국물 기름 같기도 하고 의자는 짜장면 같기도 하고요. 뭔가 고급 중식당에 컨셉추얼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맛있는 짜장면 기다리면서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양파 껍질 조명도 원단의 소재가 딱 중식당에 포인트로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브랜드인데 중식당만 얘기한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요. 도일한 호수란 이 조명도 탕수육에 있는 목이버섯 생각이 나서 재미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성 강한 조명 시리즈였는데요.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신 총 5분께 정가 40만원 상당의 조명을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에는 없지만 놓치기 아쉬운 조명을 소개해 볼게요. 지나가다 한국적인 느낌이 나서 봤더니 해외에서 더 유명한 국내 이광호 작가님 작품이더라고요. 캐나다 램버트빌즈와 콜라보한 조명인데요. 전통 한국 장식 칠보에서 영감을 받아서 알루미늄판에 유리 같은 코팅을 입힌 조명입니다. 제주도의 바람과 물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도 있었는데요. 모던한 초가집 느낌도 나고 은은하게 빛나서 너무 자랑스럽게 봤던 조명이었습니다. 50년 된 이탈리아 브랜드 루체플랜입니다. 대표작 호프인데요. 2009년도 출시 제품인데 지금 봐도 소재가 독특합니다. 정말 얇고 가벼운 모듈형 렌즈를 사용해서 깨지지도 시들지도 않을 느낌입니다.
대체로 브랜드들이 조형미에 집중했다면 루체플레는 좀 더 과학적인 설계에 신경 쓴 느낌입니다. 올해 신제품인데요. 꽃꽂이 하듯이 딸깍 꽂으면 조명이 들어오는데 터치로 디밍도 쉽게 됩니다. 리메트리라는 모듈형 조명인데요. 확실히 과학적 설계에 강점 가진 브랜드란 게 느껴집니다. 빛이 앞뒤에서 모두 나오는데 모듈 내부에 광학 필터가 들어있어서 눈부시지 않게 정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통 모듈에는 렌즈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만 빛이 부드럽게 확산됩니다. 큰 건축물에 어울리는 조명이 없어서 건축가가 조명계의 혁신가와 손을 잡고 만든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모듈 기반으로 작고 크게 확장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마르티넬리 루체인데요. 여기도 과학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이 투명볼 조명이 히트였는데요. 공의 무게에 따라서 조명이 자연스럽게 디밍되는데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해보더라고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제품 구조를 상세하게 진열해 놓았는데 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앞에서 관찰하고 또 공부하는 환경도 인상 깊었습니다.